의지사려지 할 때 처음 나오는 의하고 경물지지 성의정심 수신에서 그 중간에 있는 성의 할 때 의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돼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명상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배워서 알게 되었지만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나한테 강렬하게 일어나는 어떤 과거의 습관적인 생각,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그냥 과거 습관 따라 쭉 흘러가기가 무척 쉽습니다. 명상을 연습해 보면은 명상이 그러한 현장에서 내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병을 치료해 보면은 아직까지 서양에서 어떤 심리학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이 약물 치료가 일단 제일 위주고, 심리학 상담하는 곳에서는 상담을 하고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가긴 가는데 이 어떤 생각의 그침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같이 해보면 훨씬 수월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분이 일기를 남기셨는데 그분이 또 남기신 글에 또 댓글도 단 것 같더라고. 뭐 알아차림 이야기하고. 알아차림이 그게 명상을 하면은 길러져요. 혹시 저희 한연에서 나오는 뭐 저희 명상하는 동영상 보신 적은 있나요? 그죠? 마음 편안 이혼에서 명상하는 법이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제 채널에 보면은 명상과 관계된, 그러니까 명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채널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보시면은 명상이 왜 필요하고 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고 또 방법은 어떤지 대략 아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명상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저는 국선도라는 단전호흡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단전호흡이 하나의 명상의 방법은 되게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을 잠시 쉬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쉬는 거. 저희가 잘 때는, 꿈이 없는 잠을 잘 때는 생각이 쉬잖아요. 생각이 쉰 채로 그냥 휴식을 취하죠. 그러면서 충전이 되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생각이 그친 자리가 있더란 말이죠. 분명히 정신은 깨어 있는데 잠든 건 아닌데 생각이 쉬는 그 상태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상태 가보니까 그 신체적으로는 몸이 이완이 되고 그런 이완 반응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도 정신이 좀 맑아지고 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능력이 길러지고, 뭐 이러한 다양하게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에도 책에 보면은 뒤에 명상의 3가지 효용 해가지고 좀 뒷부분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참고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요령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단전호흡에서는 호흡을 바라보게 하고, 또 뭐 요즘 이제 쉽게 걷기 명상이라든지 뭐 곰포도 명상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마인드풀니스 해가지고 그 존 카바찐이라는 분이 존 카바찐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명상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책도 있고 마음 챙김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건포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건포도를 이렇게 입에서 씹으면서 그 어떤 느낌에만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관찰하고 있는 건 생각은 아니잖아요. 감각을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각을 느끼는 거.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게 맛이 어떻네 하는 건 생각이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떤 생각을 덧붙이기 전에 어떤 느낌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저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맛있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생각하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내가 그냥 맛을 그냥 느끼기만 하는 단계,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 단계를 쭉 이제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 단계에 쭉 머무르는 연습, 의식은 깨어 있으면서, 그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근데 국선도 단전호흡은 호흡을 바라보는 걸로 명상을 해요. 호흡을 아랫배 숨쉬기를 하면서 들숨, 날숨을 바라보면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랫배 숨쉬기 자체, 복식호흡 자체가
이제 배에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심호흡을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몸에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이용한 명상을 하면 명상의 효과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략적인 원리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명상과 관계된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 명상과 관계된 목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 개를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상하는 법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명상의 효용,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지 그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핵심은 뭐냐면 생각을 쉬는 거예요. 예. 생각을 쉬는데 그 쉬는 자리에서도 뭔가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 이런 저 모태기, 이항율곡이 이런 분들이 뭐 본성, 유교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이제 다뤄왔던 건데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죠.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마음병을 근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냥 근데 그 복식호흡을 할 때 이게 숨을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배까지 한다 생각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보통 흉식호흡을 하다가 복식호흡을 한다고 숨을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면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중간에 횡격막에서 한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영상 설명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 뒤에, 배꼽 뒤에 등에 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글로 숨을 마시면은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면서 등 뒤로 숨이 나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배가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배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지금 잠시 한번 해보십시오. 등 뒤에 코에서 숨이 들어온다 생각. 숨을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다른 생각은 잠시 쉬고 배의 오르내림에만 마음을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셋 마시고 셋 내쉬고. 다른 생각은 잠시 쉬시고 배의 오르내림만 바라보세요.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바라보다가 잠시 또 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딴 생각이 나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시고 그 생각은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인식이 되면 내려놓고 그냥 배의 오르내림에만 마음을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 둘 셋 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배의 오르내림에만 마음을 모아봅니다. 예, 요 정도만 간단하게 오늘 맛만. 조금 전에 어떠시던가요? 느낌이? 예, 이걸 해보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런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항상 생각이랑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쉬면은 감정이 편안해져 버리거든요. 생각을 탁 쉬면 오늘 저희 그 화분 이게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생각을 쉬면은 감정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항상 같이 이제 동면의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의 주제가 그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 그러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사실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이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통은 요즘에는 그냥 감정만 문제시 삼잖아요. 불편한 감정, 우울한 감정, 불편한 감정, 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불안감, 이런 이제 감정만을 문제시 삼는데, 사실 이런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감정 또는 그러한 신체 반응이 느껴졌다 그러면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만한 생각을 내가, 의식적은 아니겠죠,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의식적인 성찰 없이, 무의식에 대한 성찰 없이, 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감정은 이상해 하고 감정만 내가 이 약으로서 이 조절을 하고 좀 감정을 좀 덜 느끼게 하고 하면, 약 쓰는 동안에는 그게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이게 성찰이 안 된 그런 생각들은 계속 그 감정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죠. 해결이.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약을 쓰더라도 내면에서 그러한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게 성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성찰을 해야 근본적으로 낫지 않겠나,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괜찮아요, 해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듣는데 내면에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불편한 감정, 저희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면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비롯된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성찰 없이 계속 감정만을 내가 억압을 하면, 억압이랄까, 뭐 이렇게 좀, 처음에는 듣지만 내면의 이 생각은 관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이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듣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건 더 커지니까, 그런 생각의 경향성이 더 강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안 듣는 지점이 오고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이 단편 소설로 저희가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움직이는 그런 원리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아까 그 의지사려지 또는 경물지지 성의정신 수신에서 생각의 토양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된 생각 감정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비롯된 신체 반응이 나온다,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치료적으로 할 때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내 신체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의식되지는 않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더듬어 보면서 내 생각의 토양을 추적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소설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그런 심리 반응 또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생각, 이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 마음의 원리랄까, 마음의 그러한 움직이는 그러한 기전들, 생리와 병리, 마음의 생리와 병리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생각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치료의 방향을 세우는데 결국 얻어야 될 것은 음양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양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책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이용한 것은 제가 다른 이제 이곳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처음에는 동양 고전 가지고 했는데 동양 고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그 과거와 현대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출력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